칼을 가는 한 남자. 그는 백정입니다. 백정 돌무치는 주인의 집에 고기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주인 조윤이 그를 찾습니다. 어이 돌무치, 나 좀 가보세. 몇 가지를 물은 후 거래를 제안합니다. 여지껏 가축만 죽였나?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 돌무치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내 설득당합니다. 졸로 들어가 사주받은 여인을 찾습니다. 그녀는 임신 상태였고 돌무치는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누십니까? 새벽종 놈이 절간에 갔을 땐 진즉 자취를 감춘 뒤였다고 합니다요. 그 여인은 사라지고 이를 처리 못하겠다며 돈을 돌려준 돌무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돌무치의 집에 찾아와 가족들을 공격하고 집에 불을 지릅니다. 다음날 돌무치는 가족을 잃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돌무치는 조윤을 찾아가 복수하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네 놈이 시킨 짓이구만. 돌무치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돌무치를 사형시키려는데 누군가 찾아와 그를 구합니다. 돌무치가 정신을 차려보니 군도라는 도둑단원들과 어울려 있었습니다. 군도는 재질이 나쁜 양반들의 집을 털어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의적이었습니다. 민자, 돌무치는 도치라는 이름을 받고 지리산 도둑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넌 인자부터 우들의 형제요. 있나? 복수를 다짐한 도치는 긴 시간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도치가 성장할 동안 조윤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천천히 여유가 되면 갚으시.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요.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땅을 뺏기고 노비가 됩니다. 아니 지금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요? 이런 조윤의 이야기가 군도 일당들에게 들려옵니다. 아니 이 나라에 녹을 먹었다는 놈이 어째 이리 악랄할 수가 있는겨? 조윤이 위험하다는 말에 이태기가 반대합니다. 그 봐봐라. 싸움 실력도 굉장하지. 이 팔자도 아주 더러운겨. 그런 놈들은 원래 만만한 게 아닌기라. 에이? 하지만 다수결로 조윤의 집을 털기로 합니다. 자, 뭐 다들 하던 대로 하자고. 뭐 더 말할 것도 없구만. 군도 일당들은 위장을 하고 조윤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네들 왔는가? 이 제 부하들이긴 하지만 이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도치가 조윤을 유인하고 함정 속으로 조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조윤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다수의 군도 일당들이 죽고 대우는 조윤과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대우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자 땡추는 혼자 대우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노 사장과 나머지 일행은 어디 있나? 노 사장은 생사를 모르겠고 나머진 모두 성불하셨어요. 스님은 아니 이놈아, 노 사장이랑 같이 가야지. 어쩌려고? 대우를 만나지만 이것 또한 조윤의 함정이었습니다. 이보시게 노 사장. 아직 수양이 부족하구만. 조윤은 군도 일당들의 소굴이 어딘지 알아내기 위해 땡추를 공훈합니다. 시장 전지 백갈이 다 터죽네요. 여기도 있고 저거 저 한양에도 있고. 입을 열지 않자 백성들을 하나하나 죽여가는 조윤. 그 모습에 땡추는 도적단 소굴을 말하고 맙니다. 멈추라요. 병사들이 도적단 소굴로 들어가 그들을 죽입니다. 생포한 도적단원을 처형하려 합니다. 이태기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의 앞으로 도치가 나타납니다. 군도 일당들을 살리고 조윤을 잡으러 갑니다. 더 이상 손속의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니 이쯤에서 모두 돌아가라. 엄마?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대가리가 뻣뻣한 것이 서서똥살놈이구만. 조윤은 칼을 뽑아듭니다. 너희들 중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생을 걸어본 자가 있거든 나서가라. 백성들은 망설이고 도치는 달려듭니다. 또 한 번 유인하는 도치. 얼른 와. 조윤은 기꺼이 따라갑니다. 대나무 밭에서 싸우던 중 조윤은 목에 칼을 맞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칼을 잡습니다. 백성 중 한 사람이 조윤의 등을 찌릅니다. 조윤은 죽고 도치와 마을 사람들은 도적단원이 되고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조윤의 죽음이 도치의 시원한 복수가 아닌 조금은 허무하게 백성의 손에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영화는 현 시대상을 모방하여 제작됩니다. 배가 불렀는 값이야. 영화 속 인물들은 현 시대의 문제를 꼬집고 있습니다. 고마워. 조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습니다. 아니 지금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요? 그는 없는 자들을 쉽게 여기고 갑의 위치에서 그들을 부립니다. 이곳은 연분이 많아서 농사짓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온데 어찌 화전을 하시는지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오. 이는 일부 권력자들의 횡포와 닮아 있습니다. 금이라 하면 금을 담아드리고 돈이라 하면 돈을 담아드리겠소. 이 영화에서 조윤이 의미하는 것은 권력자의 횡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리산 군도 안의 인물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군도 안의 인물들은 가상의 리더상을 의미합니다. 군도의 일당들. 대우는 정직하게 백성의 편에 서는 인물입니다.
비겁하고 탐욕스런 상관이 싫고 그는 조용과 정면 승부를 벌이지만 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올바르고 강한 주장이 부와 권력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여주는 풍자인 것입니다. 아직 수양이 부족하구만. 다음으로 양반 이태기입니다. 그는 적당한 부와 지식을 갖춘 중상층을 의미합니다. 어디 그 쌍것이 양반한테 말을 다 찌그리고. 군도와 뜻을 같이 하지만 직접 칼을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상층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 봐봐라. 싸움 실력도 굉장하지. 이 팔자도 아주 더러운 게라. 그런 놈들은 원래 만나는 게 아닌기라. 에이? 그가 중상층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기름이야. 다음으로 땡추입니다. 땡추는 종교 집단의 권력층을 의미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중시하여 다른 리더들을 묵살하게 됩니다. 없는 자들을 맹목적으로 돕는 종교 집단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치입니다. 도치는 자신의 가족의 죽음으로 복수를 다짐한 인물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여. 그는 분노를 앞세워 움직입니다. 아니 나 좀 보내주라고! 놀래야 저. 도치가 조윤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도치의 의미는 개인적 원한과 분노로 개인의 감정과 사상이기에 권력자의 횡포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행포와 사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백성의 용기에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 조윤은 백성의 손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 군도였습니다.